안녕하세요 여러분. 딥러닝에 대해서 첫 시작을 탄탄하게 돕고자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앞에 계시진 않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마이크 너머에 여러분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일상화되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정보들은 넘쳐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엇이 어렵게 할까요? 확고한 지식이 아니라 정보에 머무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 역할은 이러한 정보들 속에서 탄탄하게 지식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왼쪽과 같이 빅데이터, 데이터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 그 중에 우측과 같은 이런 힙합 관련이 있는 어떤 용어가 나오게 되었죠. 레이블이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 중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레이블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힙합 레코드의 레이블이죠. 사실 레이블이란 말은 과거의 브랜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힙합 관련 음악 녹음을 하는 그 브랜드 회사를 말하는 거였는데, 이런 레코드판에 이렇게 레이블이 프린팅되어서 나오고 1982년도에도 이렇게 다양한 이 레이블들이 락 그룹 혹은 힙합 그룹들의 그런 어떤 회사들을 상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스펠링 LABEL 이걸 보면 라벨이라고 하고 이런 스티커들과 헷갈리게 되는데요. 단 이름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클래스의 레이블이다. 이런 식으로 딥러닝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1반과 2반 혹은 0반이 있어서 이 반을 상징하는 이름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클래스 레이블인 거죠. 이 레이블이란 말 자체는 이러한 발음을 갖고 있어요. 마치 라벨처럼 읽고 싶지만 레이까지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B, E가 배가 아니라 불로 발음됩니다. 이것이 중세 영어에서 얇은 밴드, 어떤 천의 이렇게 얇은 스트립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torn piece of cloth, 그러니까 이렇게 거칠게 찢겨진 직물을 의미하는 거였다고 해요. 이렇게 옷을 만들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찢겨진 그런 직물을 올리고 여기다가 레이블을 적게 되는 것이 이 어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레이블이라는 것에 집중한 이유는 이 인공지능 관련된 정보를 접하실 때 영어 관련된 영상이나 글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성을 들으실 일이 있을 때 명확히 이 뜻을 알고 계시는 것이 그 다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블, 이런 말이 들렸을 때 어떤 클래스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표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확신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왼쪽과 같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신발이죠. 이 신발은 과연 발렌우샥하는 이 브랜드냐 아니면 나이키 브랜드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레이블을 어떤 데이터만 보고 처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은 혹은 동물은 데이터를 보고 어떤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신발이 있을 때 이거의 브랜드 레이블을 이제 맞춰야 되는 건데요. 사람은 이렇게 시각적 정보를 받아들여서 뇌의 신경망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기적으로도 수많은 데이터 중에 중요 정보만 가중하고 전달하는 이러한 신경망의 구조를 따라해보자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이 이렇게 빛이 나고 있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봤더니 신경 구조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가중을 하고 그 중요 정보만 가중을 한 다음에 전달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활성함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전달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로부터 어떤 레이블을 원할 때에 신경들을 모아서 신경망,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X1과 X2가 입력인 것이고요. 그 다음 어떤 가중치와 편향을 이용해서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을 통한 다음에 출력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affini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라틴어로 봤을 때, 영어 어원을 봤을 때 연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된 층을 만들 때 왼쪽 아래에 말씀드릴 수 있듯이 어떤 가중치를 곱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덜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하다고 이 수치를 낮추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편향을 더하해서 그 결과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 사용하신 분들이 어핀이라고 했을 때 fully connected,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용어 쓰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에는 시그모이드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 디테일하게 배우실 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입력, 어떤 그림이든 어떤 소리든 입력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중치를 곱하고 편향을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오른쪽과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때 W, 즉 가중치는 어떤 층에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입력과 출력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순서를 말해주게 되는데, 첫 번째 데이터로부터, 입력으로부터 이 1층에 있는 이 첫 번째 신경에게 도착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입력으로부터 갈 때는 2,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편향이 더해지는 것도 B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은 수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하나의 신경으로 데이터가 모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른 신경에도 똑같이 연결시켜서 진행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핀이라는 말 자체에도 이렇게 행렬화 시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입력으로부터 출력, 이렇게 가는 방향이 포워드, 앞으로 간다라는 뜻에서 포워드고요. 뒤로 가는 게 백워드, 뒤방향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두 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면 행렬이라는 거는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포워드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뒤로 가는 수식을 만들 때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력층으로부터 1층에 전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드 표시해서 강조해서 표현되었고요. 이렇게 1층에서 2층으로 향할 때도 다음과 같은 그런 행렬 표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층에서 마지막 그 출력층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확률 개념이 나오게 돼요. 이 레이블이 발렌시아인가 아니면 나이키인가 이거를 결정해 주게 되는 거죠. 클래스 1, 클래스 2 혹은 클래스 0 혹은 클래스 1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클래스 이름을 붙여가지고 레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이 행렬 구조를 쭉 입력해서부터 레이블, 출력까지 연결되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 장에 보여드렸던 수식, 두 번째 장, 그리고 세 번째 장에 보여드린 건데요. 이렇게 A와 Z는 지금은, A와 G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지금은요. 사실은 여기 안에 이제 H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시그모이드가 들어가 있지만, 활성 함수가 들어가 있지만, 우선은 패스하시고요. 이렇게 요 결과가 A라고 봤는데 그 A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걸 다시 한번 슉 하고 나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걸 거쳐서 출력, 여기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서 거쳐가지고 이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레이블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웨이트는 2 by 3, 그리고 웨이트 두 번째 거 쉐이프에서는 3 by 2, 맨 마지막에는 2 by 2다 라는 표현이 이렇게 코드상으로도 어떤 구조에 대해서 쉐이프, 모양을 보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나면은 우측과 같이 몇 바이 몇 행렬인지 나타내 주게 되는데, 행이 2개, 열이 3개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3, 2, 2, 2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2개, 2개니까요.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나의 아주 간소화된 신경망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쉐입을 본다거나 연산을 한다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넘파이일 텐데요. 그 넘파이는 자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것들을 모아서 NP라는 약자를 사용합니다. 자, 이미지와 텐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흑백 이미지를 말할 때는 이렇게 검은색은 0으로 어떤 밝은 색깔은 조금 다른 더 큰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 255를 치대라고 하면은 가장 밝은 걸 255라고 하고 120 더 낮은 거는 50 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 숫자를 채워 나갈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레드, 그린, 블루의 조합으로 색깔이 만들어지게 될 테니까 한 차원이 더 있어가지고 4차원 텐서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미지가 이렇게 흑백으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검은색은 0으로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밝은 부분은 250 부분에 숫자가 나오게 되고 이 희미해진 그 중간 부분 그레이 영역은 이렇게 30, 94 이런 식으로 숫자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것으로 이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 28 x 28로 표현되었던 이러한 그림을 요거를 이렇게 이어붙인다고 옆으로 이어붙인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784개로 데이터가 쭉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에 이 데이터가 옆에 이렇게 붙게 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숫자 그림이 이처럼 입력층에 784개의 데이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어떠한 네트워크를 거쳐서 출력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이 0일 확률과 1일 확률과 쭉쭉 가다가 9일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추정과 훈련의 과정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엠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총 6만 개의 이러한 그림들이 제공되고 있고 각각이 어떤 숫자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한번 직접 훈련을 해보고 코드화 해보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